큐와 큐장의 거꾸로 통합과학 지구과학 교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 배움 주제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 배움 주제라고 써놓은 것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 내용은 배워야 한다라고 나라에서 정해준 내용입니다.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지구과학 파트의 단원 이름이 지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이란 게 대체 뭔지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란 건 가장 핵심이 구성 요소 간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우린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큰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성하는 각 천체들, 예를 들어 수금, 지하, 목토, 천해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각 구성 천체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를 영어로 솔라 시스템이라고 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이 안에 속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지구 시스템인 겁니다. 지구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체계, 이것을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크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여러분들 아마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을 거예요. 직권은 바로 암석이나 토양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구의 겉부분 혹은 지구의 내부 이런 것들, 한마디로 땅이죠. 땅에 관련된 모든 걸 직권이라고 합니다. 수권은 뭘까요? 물에 관련된 모든 것을 수권이라고 하죠. 기권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기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물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생물권이라고 말을 하고요. 외권이란 것은 이제 바깥 외자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권, 대기권의 바깥 영역을 바로 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5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구성 요소별로 조금 더 구조와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권인데요. 직권 같은 경우 지구 내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바깥쪽에 선생님 펜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맨 바깥쪽에 지각이라는 얇은 층이 있고 그 안쪽에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내용은 지구과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볼 겁니다. 지각 같은 경우에 이제 대륙 지각이나 해양 지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각은 가장 바깥에 있는 얇은 그런 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멘틀인데요. 지각 아래를 뚫고 들어가면 이제 멘틀이 나오는 거죠. 멘틀 같은 경우에는 고체예요. 고체인데 멘틀의 상부, 그러니까 지각에 가까운 이 윗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멘틀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지각을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멘틀은 이 직권상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핵인데요. 핵 같은 경우에는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되는데 외핵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진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알아낸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가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수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수권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봐도 뭐에 의해서 나눈 것 같아요? 예, 바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나눴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잖아요. 온도 그래프인데 이 온도 그래프가 급격히 변하는 구간에 맞춰서 지금 층을 나누게 되었어요. 자, 맨 위에 있는 층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층은 말 그대로 혼합되는 층이에요. 근데 뭐에 의해 혼합되냐? 바로 바람에 의해 혼합됩니다. 이 위에 바깥에서 불고 있는 이 바람에 의해서 여기가 혼합되는 거죠. 혼합되기 때문에 해수가 섞여서 수온이 일정해져요. 섞였으니까 수온이 일정하겠죠. 자, 그 아래 보면은 수온약층이 나옵니다.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이 약자가 도약할 약자예요. 도약하다. 즉 수온이 도약하는 층이다. 수온이 급격히
이렇게 온도 변화가 생기는 층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아주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 바로 수온약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심해층이에요. 여러분, 심해라는 것은 깊은 바다를 의미하죠. 제일 깊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층이에요.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로 기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권도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에 의해 나뉜 것 같아요? 층이 바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나뉘었죠. 지금 가로축에 온도라고 써 있습니다. 기온이라고.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층이 바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상에서 가까운 데부터가 이제 대륙권인데요.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륙권입니다. 대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공기와 아래에 있는 공기가 서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뭐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뱅글뱅글 순환하는 게 바로 대류죠. 이런 대류가 나타나는 층이다라는 뜻입니다. 대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온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대류층처럼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그래프대로라면 지상은 온도가 따뜻하고 지금 상층부는 온도가 낮은 거죠. 그렇지만 온도가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아야 됩니다. 반면에 온도가 높으면은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뱅글뱅글 대류가 생기는 층이 바로 대류권입니다. 이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에 의해서 기상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타나는 층이 바로 성층권이에요. 성층권에서는 보면은 이제 대류권과 반대로 기온이 점점 위로 갈수록 올라가죠. 이럴 때는 대류가 발생하지 않고 아주 안정한 층이 됩니다. 그래서 성층권은 안정한 층이에요. 반면에 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상으로부터 20km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평소에 낮에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간권이 나오는데요. 다시 기온 분포가 그 상부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류가 있어요. 중간권도 대류가 있지만 대류권과 다르게 여기는 수증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열권인데요. 열권은 다시 또 안정한 층이죠. 그래서 열권은 안정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좀 잘린 것 같은데요. 여기가 열권은 지금 공기가 희박하다. 제가 써놓은 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그리고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래가 잘렸네요. 자, 이 열권에서 더 위쪽을 우리는 외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까 구성 요소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 외권 말고 또 우리 생물권이 있죠. 생물권,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생물권. 이렇게 5가지의 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